자, 안녕하십니까. 이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사회문화 4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회문화 4는 이 내용이 조금 너무 용어가 많이 나와서 학생들이 조금 이게 정리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사회문화 4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내용은 그냥 이게 이제 그 어떤 장단점 비교, 약간 두 가지 견해를 장단점 비교를 하는 것이니까 사실 그 내용의 구조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려운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그 개념을 조금 알아야지. 이게 약간 사례가 별로 안 나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첫 번째 문단부터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는 이게 지금 이제 데이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데이터. 자, 이 데이터가 이제 약간 보통 일반적인 재화와는 좀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일반적 재화. 그러니까 무슨 샴푸나 무슨 과자나 이런 것과는 좀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건데 그럼 데이터가 뭔지를 알아야겠죠. 그렇죠? 자,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어떤 것들을 여기서 다루고 있는 건 어떤 것들이라고 볼 수 있냐면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쿠팡? 이 집에 뭐 많이 쓰나요? 뭐 무신사? 이런 거 많이 쓰나? 무신사도 옛날 건가? 잘 몰라. 선생님이 약간 소비를 잘 안 하는 사람이 돼가지고 잘 모르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거기 가입을 하거나 무슨 뭐 일반적인 포털 같은 경우에도 가입할 때는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어떤 상품을 보는지 그리고 어떤 걸 구매했는지 이런 정보들이 있죠. 그렇죠? 그런 정보들을 데이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추가해가지고는 요즘에는 약간 자발적인 그런 정보들도 많이 공유가 되죠. 예를 들면 인스타그램, 여기 이제 사진 같은 거, 일상생활 이런 거 많이 넣잖아요. 그치? 그 다음에 유튜브도 사실은 데이터예요. 이런 거 모든 것들은 다 데이터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는 약간 좀 우리가 좀 한정합시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정보를 넣는 거.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구매 패턴을 가지고 있고, 뭘 사고, 그 다음에 주소는 어디이며, 거주지는 어디이고, 나이가 어떻게 되고, 성별은 남이고, 여자이고, 학교는 어디를 다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개인적인 정보들 이걸 데이터라고 생각해 봅시다. 약간 좀 이거 데이터? 데이터. 그러니까 약간 좀 데이터. 야, 근데 국어 선생님 데이터라고 쓰고 그러냐. 그치? 데이터죠. 자,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이게 이 데이터라고 하는 개념을 조금 협소하게 줄여놔야 여러분들이 이해할 땐 조금 더 쉬울 테니까 협소하게 한번 줄여봅시다. 자, 그럼 데이터가 일반적 재화와 뭐가 다른가 하면요. 일반적 재화 같은 경우에는 약간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일단 얘네들은 한 번 사용하게 되면 여기 한번 비교 한번 해볼까요? 자, 얘네들은 1회 사용을 하게 되면 사용을 하면 끝나게 되죠. 그쵸? 얘는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과자다 그러면 먹고 그냥 버리는 거잖아요. 그치? 뭐 옷 같은 거 여러 번 입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게 수명이 다하죠. 근데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수명이 특별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계속 쓸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재사용이 되게 무한히 가능하다는 점. 나 오늘 왜 이래? 왜 이러는 거야? 지금 시간이 늦어서 그래. 지금 새벽 3시 40분이야. 불쌍하죠? 자, 재사용이 되게 무한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뭐냐면 얘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갖는데, 자, 비경합성이 먼저 언급됩니다. 비경합성은 뭐냐면,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A라고 하는 어떤 재화가 있을 때 이걸 A가 써버렸어. 그럼 B는 못 쓰지. 그렇게 되잖아요. 그쵸?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어떤 과자를 샀어. 뭐 꼬북칩을 샀어. 그러면 꼬북칩을 사서 A라는 학생이 먹어버렸으면 B는 그 꼬북칩을 못 먹잖아. 그치? 일반적인 재화들은 그래. 근데 얘는 비경합성. 그러니까 경쟁이 필요 없어. 그러니까 이거 복제해서 무한정으로 뭐 얘도 쓸 수 있고 쟤도 쓸 수 있고 쟤도 쓸 수 있어. 자, 근데 이제 요걸 이제 그 데이터라고 하는 그 기본 속성으로 보면 쿠팡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고 무신사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비경합성. 그러니까 경쟁을 할 필요가 없다는 점. 자, 이런 점이 있고 두 번째는 비배제성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는 언급은 안 됐고 그냥 개념만 나와 있어요. 자, 비배제성. 자, 이거는 사실은 이제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는데 이 비배제성은 이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복사해서 또 사용하는데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데 요즘에는 이제 데이터를 막 사고 팔고 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그냥 복제해서 쓰면은 공짜로 쓸 수 있잖아요. 공짜로 쓸 수 있으니까 이건 공짜 이런 뜻이야. 자, 공짜. 이제 여기 뭐가 나오냐면 비용을 들이지 않고 복제해도 거의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라고 하니까 비배제성은 완전히 이렇게 완전한 건 아니니까 그냥 어쨌든 이건 뭐 지웁시다. 어쨌든 비용이 뭐 복제해서 사용하는데 비용이
들지 않는다. 뭐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제 비용이 들지 않는다 이렇게 씁시다. 복제 비용이 매우 낮다 이렇게 사용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생산재의 특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자본재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자본재라고 하는 건 이게 최종 소비재, 우리가 뭔가를 하는 옷이나 과자 같은 것이 아니라, 자, 이걸 갖고 뭘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 이건 이제 자본재의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자본재가 뭐냐고 좀 물어보면 이런 거야. 땅 같은 거 있지? 뭐 땅이나 노동과 같이 이렇게 뭐 기본적으로 주어져 있는 것, 기본적으로 주어져 있는 이 땅이나 노동을 제외하고 인간이 만들어낸 거긴 한데, 이 인간이 만든 것이 어떤 생산 요소로 투입되는 애들이 있어요. 생산 요소라는 건 이제 만드는 어떤 재료로 쓰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재료로 쓰이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결국엔 최종 소비재가 아니란 뜻이지. 최종 소비재가 아니란 뜻인 거예요. 최종 소비되지 않으니까.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니까 얘네들은 사실 이거 일반적인 재료 같은 경우에는 경합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비용이 되게 많이 들죠? 아니, 이거 꼬북칩을 한 봉지 더 사야 되잖아, 복제하려면. 그치? 그러니까 비용이 들죠? 그리고 이건 최종 소비가 가능한데, 최종 소비가 가능하다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 재화를 따지는데, 얘는 그냥 자본재, 원료로만 사용되는 아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나오는데, 이게 사회 전체적으로는 효용을 증가하는 조건을 보면, 자, 얘가 보통 일반적 재화 같은 경우에는, 자, 일반적 재화 잠깐만 그려볼까요? 일반적 재화는, 자, 일단 한계 비용이라는 건 계속 체증을 하고요. 한계 효용이라고 하는 건 체감해요. 이건 그냥 한계 효용이라고 하자. 한계 효용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체감하고, 한계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비용은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고 뭐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 만나는 지점에서 최적 생산이라는 것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딱 이 만나는 지점까지만 생산을 해야 돼라고 하는 게 있거든. 이게 일반 재화예요. 이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일반 재화가 그렇거든. 그런데 얘네들은 약간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얘는 이제 한계 효용이 증가하는 건 아니고 감소하지 않아요. 감소하지 않는다. 그리고 한계 비용은 아이씨, 글씨를 왜 이렇게 무슨 얘기인 줄 알아? 한계 비용은 아까 이렇게 증가했잖아요. 얘는 감소해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 재화는 한계 효용은 감소를 하고요. 한계 비용은 증가를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얘는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얘는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결국에는 얘네들은 만나는 지점이 특별하게 없기 때문에 그냥 무한히 생산하는 게 가장 좋은 최적이야. 그래서 결국엔 얘가 무한 생산이 가장 최적의 생산이다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게 아까 일반적 재화의 그 그래프를 보여준 이유가 뭐냐면, 일반적 재화는 그래서 딱 요 시점까지만 생산을 해야지 더 생산하게 되면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거기서 더 생산하는 것이 손해가 나거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계속 줄어들어. 야, 이거 한번 그려볼까? 얘는 한계 비용이라고 하는 그래프가 이렇게 줄어드는 구조야. 왜냐면 최초에 이 무슨 구글 같은 회사를 만들 때, 무슨 뭐 쿠팡이라는 회사를 만들 때만 비용이 들지, 그 이후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데는 돈이 안 들거든. 따로 돈이 안 드니까 한계 비용은 점점 줄어드는 구조고, 오히려 이게 한계 효용은 감소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비용보다 늘 효용이 또 높은 위치에 있잖아. 이 지점 이상으로만 생산하게 되면 얘는 계속 증가니까 무한히 생산하는 게 더 좋은 거지. 그치? 그렇게 되었다라는 얘기야. 그런 재화라는 특징을 얘기하는 거야. 자, 지금 너무 늦어서 목도 잠기고 난리 났네요. 그치? 글씨를 못 쓰는 게 늦어서 그런 것 같아요. 자, 게다가 이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사용될 수 있냐면 AI의 훈련에 사용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요즘에 챗GPT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이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치? AI 같은 게 딥러닝을 하는데, 이게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러닝을 하기가 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가 끊임없이 요구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약간 무제한 생성, 그러니까 무한 생산을 하는 것이 가장 최적인 약간 아주 특이한 재화이다. 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요거는 이제 지워도 되겠죠. 그쵸? 요건 지워도 되고, 이건 데이터라는 것의 특성을 약간 첫 번째 문단에서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단에는 뭘 설명을 한 거냐면, 자, 이게 문제가 뭐냐?
여러분들 빅테크 기업이라고 들어봤죠? 빅테크 기업이 대표적인 게 뭐 구글, 뭐 페이스북, 뭐 이런 것들이 빅테크 기업이에요. 자, 거기에는 아주 무한한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겠죠. 뭐 가입자가 몇십억이니까, 그렇지? 엄청난 데이터를 가지고 있겠죠. 뭐 우리나라의 뭐 쿠팡이나 네이버 이런 데서도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 근데 분명히 그 회사들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수익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걸로 돈을 벌고 있는 게 확실해. 그런데 이게 이 수익을 내면 이 수익이 누구한텐가 귀속이 돼야 되잖아. 그치? 누군가 그 수익을 가져가야 되잖아. 근데 이게 지금 이 수익이 누구에게 귀속되는 것이 맞는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이유를 이런 논의를 하는 이유가 이 지점 때문이에요. 얘는 약간 요 데이터 있죠? 데이터를 생산하는 것이 무조건 증가할수록 좋다. 이게 목표거든? 데이터 생산을 되게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얘네들이 데이터라는 재화의 특성이잖아. 무한 생산이 남는 거라고 했으니까. 결국엔 사회적 효용도 높일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데이터 생산은 무한히 늘리는 게 중요한 것인데 이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의 사용 수익하는 것에 대한 이 수익을 어떤 특정 누구에게 귀속해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에 대한 글인 거야. 그치? 그래서 두 번째 문단에서는 뭐냐면 이걸 데이터를 보유하는 데이터 보유자. 아, 진짜 왜 이러지? 데이터 보유자. 지금 테라고 썼잖아. 그치? 데이터 보유자에게 만약에 이 소유권을 귀속한다. 자, 그래서 이건 여기서부터 이게 배타적 지배권 및 소유권이라고 했어요. 자, 배타적 지배권 또는 소유권을 데이터 보유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쿠팡, 네이버, 구글에게 얘네들의 소유권이나 배타적 지배권을 준다. 이걸 하면 걔네들이 이제 마음대로 이거에 대해서는 수익을 내고 자기가 가져가고 이럴 수 있는 거니까. 그치? 자, 그러면 데이터 보유자에게 주면 어떠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 거야. 응? 아시겠죠? 개인정보, 여러분들의 개인정보, 여러분들의 나이나 성별 같은 그 데이터를 얘네가 마음대로 사용 수익을 할 수 있고 거기서 수익을 마음대로 낼 수 있는 권리를 얘들한테 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현황을 먼저 한번 짚어볼게요. 현황은 지금 뭐 우리나라 법뿐 아니라 전 세계 법이 다 어느 쪽으로 치우쳐지냐면 저작권법. 저작권법은 사실 개인정보라기보다는 이제 무슨 인스타그램이나 무슨 유튜브 이런 거겠지. 자, 그 다음에 영업비밀보호법. 보호법인데, 자, 얘들한테 유리한 법이 아니지. 이걸 생성하는 우리들, 이 개인들에게 유리한 법이야. 개인들이 생성하는 데이터는 내가 생성했으면 그게 저작권이 나한테 있는 거거든. 그치? 그러니까 이건 얘네들한테 권리가 없다라고 하는 걸 오히려 얘네들이 주장하는 그런 법들이잖아요. 그치? 그들을 보호하는 법이니까. 우리 개인들을 보호하는 법이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 현황대로라고 하면 이 법에 의하면 데이터 보유자가 소유권이나 배타적 지배권을 주장하기가 어렵겠지. 지금 현재 현황은 그렇다는 거야. 그럼 만약에 데이터 보유자가 이 소유권이나 배타적 지배권을 갖게 되면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의 근거는 무엇이냐 하면 주장의 이 근거는 첫 번째는 합법적인 유통에 기여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유통에 기여할 수 있다. 여러분들 아마 뉴스 같은 데서 이런 거 접해봤을걸? 무슨 개인정보를 중국의 무슨 해커가 다 뜯어갔다. 그거 가지고서 무슨 문자로 스미싱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들어봤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개인 정보나 개인이 만들어 놓은 데이터, 동영상, 사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불법으로,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불법적인 곳으로 이용하는 것들을 이 빅테크 기업이 만약에 이 배타적 지배권을 가지면 그걸 막는 데 더 유리하겠지. 왜냐면 개인들은 그걸 이렇게 보호하는데 좀 취약하잖아. 모두 다 이렇게 IT 전문가들이 아니니까. 그치? 그래서 합법적인 유통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합법적인 유통이 된다고 하면 어때요? 그러면 이제 합법적이니까 훨씬 더 유통을 확대할 수 있겠지. 무한 데이터 생산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요인도 만들어질 수 있겠지. 그치?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최종 목표예요. 이거에 대한 주장이 이게 최종 목표야. 자, 그런데 합법적인 유통에 기여하면 얘에게 되게 좋은 점이겠지. 그치? 자, 그런데 다음에 두 번째는 데이터 생성에
투자 가치가 올라가잖아. 그치? 투자 가치가 올라가니까 투자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생성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개인정보를 이렇게 생성해주는 사람에게 어떤 뭐 돈을 주거나 약간 이렇게 무슨 뭐 포인트를 주거나 할 수 있는 요인이 많이 커지겠지. 그치? 그러면 개인들은 되게 약간 내가 만약에 개인정보를 입력하거나 내 사진을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수익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럴 수 있으니까 오히려 이게 데이터 생산을 더 늘리는 데 도움이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데이터 보유자에게 소유권이나 배타적 지배권을 주는 건 이런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근거이자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걸 주장하는 근거니까. 그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어. 자, 그런데 이게 문제점도 갖고 있어요. 자, 문제점. 위험 요소도 가지고 있거든. 자, 이건 좋은 점이었잖아. 근데 이건 나쁜 점이에요. 자, 이게 첫 번째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 빅테크 기업이나 혹은 뭐 쿠팡이나 이런 회사들이 자, 데이터를 약간 좀 이게 유통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거야. 자, 그래서 유통 비용이 많이 드는 상황을 가정해봐. 유통 비용이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유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낮아. 그치? 자,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유통 비용은 굉장히 높고 수익은 낮은 상태야. 그러니까 유통 비용이 커. 그러면 얘네들이 데이터를 유통하지 않겠지. 개인 기업이잖아. 지 마음이잖아. 배타적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배타적인 지배권이나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 이거 유통 안 할래 이렇게 해버려. 그러면 어떻게 돼? 이 사회 전체의 이 데이터 생산을 높이는 게 목표인데 이렇게 되면 유통비용이 높다고 해서 얘들이 이걸 유통을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이거의 목적과 배치되겠지. 그러니까 이건 위험하지. 그렇지? 이게 안 좋은 점이겠지. 그렇죠? 자,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거래 비용이 굉장히 발생한다는 거야. 거래 비용이 발생한다. 거래 비용이 좀 꽤나 발생한대요. 자, 거래 비용이 크게 발생하는데 자, 이게 뭐 예를 들면 누군가가 배타적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기업이 그러면 만약에 쿠팡이 갖고 있는 정보를 네이버에게 넘길 때 돈을 줘야 되잖아. 그치? 돈을 지불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거래 비용이라는 게 발생하지. 뭐 유튜브 생각해보면 이게 무슨 뭐 유튜브에서 뭐 어떤 이게 데이터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막 동영상이 막 올라가고 내가 만든 유튜브가 올라가고 있어. 근데 거기에서 뭐 어떤 음악은 누구 거고 강의는 누구 거고 막 이런 것들이 다 따르면 뭐 막 나눠주고 하려면 막 비용이 많이 발생하겠지. 그치? 그래서 거래 비용이 되게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야. 응? 거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자, 이런 점 때문에 거래 비용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겠어? 유통을 낮출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목적과 배치되겠지. 그치? 이런 점 때문에 이 빅테크 기업, 데이터 보유자에게 소유권이나 배타적 지배권을 주는 것이 약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자, 이렇게 된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세 번째 문단으로 가볼게. 자, 그러면 데이터 보유자 말고 누구한테 소유권을 줄 수 있느냐? 우리 생산자에게, 우리 개인들, 그러니까 우리들, 나 같은 애들, 그치? 이런 애들한테 만약에 이걸 준다라고 하면 이게 정보를 이제 정보의 주체라고 하기도 하죠? 자, 정보 주체에게 이거 안 쓸게요. 배타적 지배권이나 소유권을 만약에 인정해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자, 이 사람이 이제 이걸 주장하는 근거를 얘기하기 전에 일단 현황을 한번 똑같이 한번 볼게요. 자, 현황을 봅시다. 자, 현황은 개인정보보호법. 보호법에 의해서 지금 보호를 받고 있어. 자,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만든 정보는 내 거다. 보호받아야 된다. 뭐 마음대로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고 뭐 이런 거야. 뭐 저작권도 있을 수가 있는데 뭐 저작권 약간 너희들의 개인 정보니까 무슨 뭐 내 성별이며 생년월일이며 뭐 계좌 정보며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마음대로 유통할 수 없게 해놓은 거야. 그런데 이 개인정보보호법은 이게 불법으로 유통돼서 나쁜 악용될 소지를 막기 위한 법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느냐면 여기에 대해서는 사용 수익에 관련된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지. 오케이? 사용 수익을 뭐 어떻게 누가 수익을 갖고 이거에 대해서는 이건 규정한 적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수익 통제에 대한 권리가 들어가 있지 않아. 이 법에는 현재 상황에선 그래. 그러니까 법적으로 생산자 우리들이 내 개인 정보로 내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는 없어. 법적 근거는 없다는 얘기를 한 거야. 법적 근거는 없어. 보호는 받겠지만 이걸 뭐 수익으로 사서 이걸로 돈을 어떻게 벌고 만약에 이걸로 돈을 번 애가 있으면 내가 그 몇 퍼센트가 내가 거기서 받을 수가 있고 이거에 대한 규정이 적혀 있는 법이 아니라는 거지, 이 법이. 그러니까 사용 수익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 일단 그러니까 법적인 근거는 없어, 따로. 자, 그런데 이걸 주장하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니야. 이 근거는 뭐냐면 분명히 쿠팡이나 네이버나 무슨 뭐 무신사나 이런 회사들이나 무슨 구글, 뭐 유튜브, 뭐 인스타 이런 애들이 우리들의 개인정보로 돈을 벌고 있다는 건 확실하잖아. 그치? 돈을 벌고 있다는 건 확실하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우리한테는 전혀 수익이 안 오면 약간 너무 불공정하지 않아? 그래서 이 근거가 뭐냐면 우리들이 데이터 노동을 하는 거다라는 거야.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것, 우리가 정보를 걔한테 주는 것 자체가 데이터 노동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기에서 만들어진 수익의 일부,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이 받는 수입의 일부를 이 개인이 받을 권리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주장을 한다는 거야, 이게. 그치? 그래서 이걸 일부 귀속하자는 주장을 하는 거지. 수익 일부를 개인에게 귀속하자고 하는 주장을 하는 거야. 자,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 자, 그런데 이거 지금 뭐 사실 구글이 좀 하고 있긴 하죠. 유튜브 막 하면 거기서 수익 주고, 뭐 인스타에서도 광고에서 뭐 주고 그러잖아. 근데 그건 광고 수익이거든. 데이터만의 수익이 아니야, 그게. 그치? 그러니까 약간 뭐 구글에선 돈을 주던데 뭐 이런 거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건 광고 수익이잖아. 데이터에 대한 수익이 아니지. 그래서 이거는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 거냐 하면 이게 지금 구글이나 인스타나 무슨 뭐 쿠팡이나 뭐 네이버나 이런 회사들이 데이터로 분명히 돈을 벌고 있는데 우리 이 개인들은 지금 이 데이터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 건지, 이 데이터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거야. 그치? 그걸 이용해서 지금 큰 회사들이 돈을 벌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만약에 이걸로 돈을 수익을 받는다고 해도 이게 다 적정하지 않다. 그러니까 공정하지 않은 지금 상황이다 이거야. 이 개인들이 너무 내가 이 개인정보를 주고 데이터를 거기서 걔한테 계속 제공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정작 돈을 못 벌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공정하지 않다. 적정하지 않은 수익이다. 이라는 거야. 이게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돼? 기업에게만 부가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거지. 그게 이게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근거인 거야. 그치? 자, 그런데 이건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느냐면 얘가 문제점이 있어. 뭐냐면 이거는 결국에 요 주장은 소유권이랑은 상관이 없는 주장이라는 거야. 그냥 수익에 대한 배분에 대한 이거는 결국에 수익 배분의 문제인 거지. 수익 배분에 대한 문제이지. 이건 수익 배분에 대한 문제이지. 이건 소유나 배타적 지배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이 주장 자체가. 그치? 자, 그런 거야. 게다가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문제점이 이게 지금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아주 큰 문제가 뭐냐면 큰 문제가 여기 나오는데 되게 쓸 자리가 좀 부족하네요. 맨날 또 내가 맨날 얘기하는 건데 왜 나는 이게 오른쪽을 되게 집중해서 이 칠판을 쓸까? 거래 비용이 아까 데이터 보유자에게 줬을 때도 거래 비용이 크게 증가했었잖아. 얘랑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거래 비용이 발생해. 거래 비용이 진짜 엄청나게 증가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지. 왜냐면 무슨 일이 발생하잖아. 얘가 수익을 얻잖아. 그걸 다 계산해갖고 개인들한테 다 나눠줘야 되거든. 엄청난 거래 비용이 발생할 거 아니야. 그치? 이게 너무 비효율적이지. 그치? 비효율적이야. 그래서 거래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유통을 굉장히 이게 결국에 뭐라 그랬어? 이게 다 데이터 생산을 높이는 걸 목표로 간다 그랬잖아. 근데 얘가 이렇게 되면은 올해 거래를 늘리지 않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현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결국에 이게 거래 비용이 증가하니까 이걸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 거래 비용이 증가하니까 이 데이터 생산을 줄이겠지. 그치?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또 다른 문제점이 뭐냐면, 자, 여기다 쓸게요. 문제점 3이에요. 문제점 3. 자, 이거가 좀 이해가 안 간다는 학생이 많은데, 문제점 3이 뭐냐? 이게 대부분 다 개인에 관련된 거라는 거야. 개인에 관련된 거. 그러니까 현 상황에서 배타적 지배권의 이유는 생산 요인을 높이는 건데, 이게 현 상황에서 우리가 무슨 내 개인정보를 쿠팡에 가입할 때나 네이버 가입할 때나 어떤 사이트에 가입할 때 내 개인정보를 치는 거 있잖아. 이 치는 거는 그냥 내 개인적인 그냥 정보를 치는 거잖아. 그래서 특히 어떤 특별한 생산 요인이 없더라도 내가 그게 필요하면 내 개인정보를 거기다 입력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생산 요인 자체가 너무 충분히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작업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계속 데이터를 제공한다고. 근데 최종 목표가 데이터 생산을 늘리기 위한 거잖아. 데이터 생산과 유통을 늘리는 거잖아. 이거는 굳이 어떤 작업을 얘한테 준다고 해서 데이터 뭐가 갑자기 급격하게 증가하거나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지. 그런 일이 아니기 때문에 현 상황 자체에서 충분한 생산 요인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얘한테 주지 않더라도 존재하고 있으니까 굳이 줄 필요가 없다. 약간 이렇게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야. 이게 이제 개인정보에 대한 얘기였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세 번째 문단까지는 정리가 된 거죠. 자, 마지막 문단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약간 양쪽을 좀 비교하라고 이렇게 썼는데 좀 도움이 더 잘 됐나 모르겠네요. 글씨를 못 써가지고 아무리 정리를 잘 한다고 해도 그래 보이질 않아요. 네. 자, 그런데 결국에 마지막 문단에 하는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자, 마지막 문단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데이터 공유를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건 이 데이터 공유가 점점 늘어나는 건 사회적 효용이 증가하는 거야. 그래서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 늘어나면 자, 사회적 효용이라고 하는 만족감이라는 뜻이니까 이게 지금 늘어나는 건 누구나 동의하는 거라는 거야. 그치?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강조했죠. 그쵸? 아까 여기 썼던 거. 자, 그런데 빅데이터의 독점 현상.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큰 기업, 빅테크 기업들이 이 빅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개인정보를 제공해서 되게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회사들 있잖아요. 자, 그런 애들 얘네가 독점하고 있어요. 독점하고 있는 게 사실이야. 구글 같은 데서 엄청난 개인정보 갖고 있잖아. 그치? 자, 그래서 얘네들 이 빅데이터를 되게 많이 갖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이 자발적으로 이거를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뿌리고 할 유인이 존재하겠어? 유인이 없다는 거야. 특별하게 그런 유인이 없어. 근데 이거를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딱 한 존재야. 우리 개인들이지. 우리 개인들이 이걸 이제 야, 내가 개인정보를 만약에 구글에 쳤어. 구글에 쳤으면 이 구글에 친 정보가 내가 원하는 애들한테는 이렇게 공유됐으면 좋겠는 거야. 그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데이터 이동의 권리 정도는 그러니까 구글에 있는 그 정보가 다른 데에 이동해서 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허락해주는 권리. 그 권리 정도는 이거 주체에게 우리 개인들에게 보장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걸로 마무리 지은 거야. 그래서 주체에게 보장함으로써 결국 빅데이터 유통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 등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데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내가 이제 이게 정확한 정보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되고 있는 것 같던데 요즘에 무슨 뭐 챗GPT 같은 거 가입하려고 하거나 새로운 거 가입할 때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 하겠습니까? 뭐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 하겠습니까? 이런 것들 쓰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가 내가 얘한테는 구글이 갖고 있는 정보를 그냥 여기다 줘도 돼 라고 하는 거잖아. 그치? 그게 약간 일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이 그런 쪽 전문가는 아니라서 정확하게 몰랐는데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 데이터를 되게 많이 유통시킬수록 데이터라고 하는 재화가 많이 유통시킬수록 좋은 재화이라는 아주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게 약간 조금 안전하고 유통을 늘리고 정보를 늘리고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이거 데이터 보유자라고 하는 큰 회사들한테 이 소유권을 주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준 거고 개인 정보 생산자, 우리 같은 개인들에게 주는 것이 유리할 것인가에 대한 정보를 저기서 준 거야. 그래놓고서 맨 마지막에 결론적으로는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사회적 효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되게 이게 많이 공유되는 것이 좋은데 지금 현재는 빅데이터가 빅테크 기업, 그러니까 큰 회사들에 독점되고 있기 때문에 유통이 조금 자발적으로 유통시킬 수 있는 요인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 개인들, 우리가 이 정보를 제공하는 주체들이잖아. 그치? 개인들이 이거를 이렇게 이동하게 하는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이 유통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는 제시문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문제 잠깐 볼게요. 1번 문제 3번이죠. 1번 문제 답 3번. 상반되는 주장. 얘한테 준다, 얘한테 준다잖아. 그치? 그러니까 상반되는 주장. 그 다음에 근거와 한계. 그치? 한계와 함께 보완할 방향까지 제시하고 있다. 이게 맞는 얘기죠. 그쵸? 이번에 위키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르겠는데 5번에 한계 비용과는 무관하게 한계 효용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빅데이터를 무제한 생성이 기업에 유리하다. 내가 아까 한계 비용이 떨어지는 데다가 한계 효용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무한 생산이 가능하다 그러는 거지. 내가 아까 그래프 살짝 그린 게 사실 이 문제에 더 적합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한계 비용이 떨어지는데 한계 비용은 이렇게 떨어지는데 한계 효용은 계속 있잖아. 이렇게 계속 이게 쭉 가잖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늘 비용보다 효용이 높이 있지? 높이 있으니까 무한히 생산이 가능한 거지. 그렇지? 그럴 수 있다는 거고. 다음에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업과 달리 니은 거래 비용을 일으켜 라고 했어요. 자, 기억이 뭐냐 하면 이게 기억이고 얘가 니은이야. 얘 기억이고 얘 니은이잖아. 자, 그런데 4번 보기 봐봐. 기업과 달리 니은 거래 비용을 일으켜 라고 했는데 얘가 거래 비용이 훨씬 많이 발생하는 건 맞아. 하지만 얘도 거래 비용이 아까 문제였지. 그러니까 제가 더 많이 발생하긴 하지만 얘도 거래 비용이 문제였잖아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4번이 틀린 거였지. 다음에 4번에 보기에 있는데 이 보기 문제를 해석하는 게 너무 싫어요. 너무 싫은데 그냥 설명해 볼게요. 가는 뭐냐면 A라는 회사가 뭐 쿠팡이라고 생각해봐. 유통사업으로 유의미한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 데이터를 수집을 하자는 거야.
데이터 수집에 1년에 1조 정도 쓰면 이게 데이터가 돈이 크게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애들이 있고, 그치? 그러니까 데이터의 이제 수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애들인 거네. 나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이렇게 수집하고 데이터를 준 비용으로 어떤 쿠폰 같은 걸 지급하기로 했어. 근데 너무 많이 몰리는 바람에 이 쿠폰의 비용이 너무 많아지니까 얘네가 이거 너무 비싸 해가지고 비용을 안 하겠다고 3일 만에 행사를 종료해버린 거지. 그러면 어떻게? 가입자들이 되게 짜증나잖아, 그치? 짜증나. 짜증나는데 더해서 뭐야?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얘네가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야. 그럼 뭐 더 짜증나지, 그치? 더 짜증나는 거지? 자, 이건 막 데이터를 막 팔고 그랬는지 몰라도 어쨌든 비용을 많이 벌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 자, 이런 경우에 답이 4번인데, 나에서 대형 포털 사이트 B가 이벤트를 4월 만에 종료한 것은 데이터 유통으로 인해 얻게 될 이익을 보장할 정도로 데이터가 수집되었다고 판단. 그게 아니고 그냥 이거에 대한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그만한 거지. 데이터 수집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멈춘 거잖아. 그래서 자, 이건 유통으로 얻을 이익을 보장할 정도로 데이터가 수집이 충분히 되었기 때문이라기보다 이건 데이터 수집은 충분한 게 없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보장됐기 때문에 점점 멈춘 게 아니라 데이터에 대한 비용, 쿠폰으로 비용을 지불했었는데 그게 너무 커졌기 때문에 멈췄잖아. 그래서 답이 4번인 거지. 5번은 알아서 푸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이해가 되셨나요? 이거 잘 비교해 보세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